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3일 경진일 1398년 2월 19일 회구를 길주 내승 자목소 제거로 이회를 단주 자목소 제거로 삼다. 청주 부사 배구를 길주의 내승 자목소 제거로 삼고 지단주사 이회를 단주 자목소 제거로 삼았다. 천변 기양 법석을 장에 지쳐 나남 왕응 등 네 절에서 베풀다. 천문에 병고가 있자 이를 막기 위한 기도 법회를 장이사, 지천사, 안암사, 왕응사 등 네 절에서 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4일 신사일 1398년 2월 20일 하정사가 중국 등주에서 제왕의 저지를 받고 돌아오다. 하정사 조반과 부사 이관이 중국 등주에 이르렀지만 제왕에게 저지를 당해 귀국하였다. 이때 조공 물품 외 여비와 포물은 모두 빼앗겼다. 임금이 봉화백 정도전에게 글을 보내며 송원거사로 자신의 호를 정하다. 임금이 스스로를 송원거사라 하고 봉화백 정도전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호를 정하였다. 임금이 좌승지 이문화에게 말했다. 전조의 충수광이 예천군 권한공에게 거사라는 호칭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다. 나도 봉화백에게 거사라 부르며 글을 보내고자 하니 내 호는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문화가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잠룡 시절 쓰시던 헌호가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좋다. 이에 송원이라 정하고 그 호를 쓰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5일 이모일 1398년 2월 21일 유성이 헌원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다. 밤에 길이 약 한 자 되는 유성이 헌원 별자리에서 나타나 땅으로 떨어졌다. 단주와 영흥에서 금을 캐게 하다. 전이기를 시켜 단주와 영흥 지역에서 금을 채굴하게 하였다. 동북면 도선무순 찰사 정도전에게 보내는 서신 옷과 술을 내려주다. 임금이 중추원 부사 신극공을 동북면 도선이사로 임명하고 편지를 들려 보내어 도선무순 찰사 정도전에게 옷과 술을 하사하였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작별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기에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다. 신중추를 보내어 현지에서의 근무 상황을 살피고자 하였는데 마침 최근이 와서 그대의 동태와 움직임을 자세히 알려주어 다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렸다. 이에 저고리 한 벌을 보내니 바람과 이슬을 막는 데 쓰기를 바란다. 기꺼이 받아주면 고맙겠다. 이참찬과 이절제사에게도 저고리 한 벌씩 보내니 나의 그리움과 애정을 전해주기 바란다. 나머지 말은 신중추가 구두로 전할 것이다. 봄 추위가 심하니 시기를 잘 살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변경해서 맡은 일을 잘 마치기 바란다. 보내는 물품이 충분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송원거사가 이 글을 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6일 개미일 1398년 2월 22일 궁성을 순시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관들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로 임명하다. 임금이 궁성을 직접 돌아보았는데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관 수십 명을 태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참참문화부사 박위를 도제조로 임명하여 누가 유능하고 무능한지를 가려보게 하였다. 헌사에서 발록 업무의 실수에 대해 삼사 좌복야 안익 등의 책임을 물어 파직을 청하다. 헌사에서 삼사 좌복야 안익 등의 죄를 청하며 아뢰었다. 광흥창사 유선과 주부 정상주가 녹봉을 나누는 업무를 맡아 계산을 잘못하고도 그대로 삼사에 보고하였으며 안익과 삼사자의 안일영 등은 출납 책임을 맡고도 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각자의 직책을 저버린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이들을 모두 파직하고 다시 등용하지 마소서. 이에 임금이 허락하였으나 안익은 나이가 많고 두 차례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공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8일 의료일 1398년 2월 24일 도성 난문이 완성되자 임금이 직접 시찰하다. 도성의 난문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가서 살펴보았다. 설장수 이엄 안익에게 직무 복귀를 명하다. 설장수 이엄 안익에게 직무에 복귀하여 이를 보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0일 정해일 1398년 2월 26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돌아보며 순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1일 무자일 1398년 2월 27일 성 쌓는 일을 감독하던 각 도의 수령들을 본래 임지로 돌려보내다. 각 도의 수령들 중에서 성 쌓는 일을 감독하던 자들을 본래 근무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문무 각 관등자들에게 궁성 쌓는 데 쓸 돌을 바치게 하다. 문관과 무관 각 품계자들에게 궁성을 쌓는 데 필요한 돌을 바치도록 명하였다. 권중화에게 광주에서 종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다. 영삼사사 권중화에게 광주에서 종을 주조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때 백금 50냥을 넣어 종을 만들었고 주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2일 기축일 1398년 2월 28일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다. 임금이 광주 북교에서 놓친 매를 쫓아다니다. 임금이 광주 북교에 거둥하여 놓쳤던 매를 쫓아다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3일 경인일 1398년 3월 1일 임금이 광주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광주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4일 신묘일 1398년 3월 2일 나무에 서리가 끼다. 나뭇가지에 서리가 끼었다. 지천사에서 천제를 막기 위한 기원 법회를 열고 장의사에서는 12인연 법회를 열다. 천제를 막기 위한 기원 의식을 지천사에서 열고 영성부원군 오사충을 장의사에 보내어 12인연 법회를 열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5일 임자일 1398년 3월 3일 나무에 얼음이 끼다. 나뭇가지에 얼음이 얼었다. 임금이 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성을 돌아보며 순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6일 개사일 1398년 3월 4일 요구국 산남왕 온사도가 신하들을 데리고 오자 의복과 식량을 주다. 요구국의 산남왕 온사도가 자기 휘하에 사람 15명을 데리고 왔다. 온사도는 그 나라의 중산왕에게 쫓겨나 조선의 진양에 와서 살고 있었고 국가에서는 매년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날 임금은 그가 나라를 잃고 떠돌며 살아가는 처지를 가엾게 여겨 의복과 쌀, 콩을 주어 위로하고 보살폈다. 정도전이 경원부에 성을 쌓다. 동북면 도선무사 정도전이 경원부에 성을 쌓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지가 서울 왕복을 줄여달라고 청하다.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가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경상도 내 각급 관원 중 이름이 서울에 등록된 자들은 왕복할 때 말을 혹사해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날짜를 정해 서울로 오라는 명이 내려져 어떤 이들은 가산을 털어 말을 사기도 합니다. 시는 생각하건대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시기로 마땅히 농사에 힘쓰고 군사들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라고 재촉하여 사람과 말이 지치게 되고 농사철을 놓치게 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지역은 작년에 흉작이라 식량을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효성이 깊고 청렴하며 재능과 덕망이 있어 발탁해도 좋을 자를 제외하고는 금년만이라도 고향에 머물러 농사와 군사 양성에 힘쓰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도당에 말하였다. 서울에 온 사람 중에 효성이 깊고 청렴하며 재능이 있는 쓸만한 인물은 따로 선발하여 명단을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라. 박경이 기선군의 처우 개선과 수군의 병폐를 도당에 고하다. 경기우도의 도관찰사 박경이 도당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기선군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바닷바람과 풍토병에 해를 입고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몸이 지쳐 쓰러집니다. 이들이 하루 이틀 앓기라도 하면 전염병으로 여겨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섬에 버리거나 심지어 바다에 던져 죽게 하니 원망이 생기고 사람들의 기운이 상합니다.
심지어 배에 익숙한 자들마저도 많이 죽습니다. 이에 각 고을에서 계속 군사 수를 채우려다 보니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해안 지역의 의원을 나누어 보내 이들을 치료하게 하고 죽은 자는 어느 고을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죽어 어디에 묻었는지를 기록해 표시를 세워 그 가족이 장례를 치르게 하며 관에 보고해 그 집은 다시 호적으로 복구해 주소서. 또한 수군 만호나 천호들이 자기 군적에 속한 사람들 중 부유하고 힘 있는 자는 뇌물을 받고 돌려보내며 가난하고 나이 많거나 어린 자들만 남겨 수비를 맡기니 실제 전투가 닥치면 약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핑계를 대며 일부러 싸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함의 이름만 있고 실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수시로 점검을 하여 장수가 병사 한 명이라도 제멋대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법대로 다스려 주소서. 도당에서 이 내용을 임금께 아뢰었고 임금은 그대로 따르도록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7일 갑오일 1398년 3월 5일 이지를 중추원사로 오몽을 보성군으로 이문화를 도승지로 삼다. 경상도 관찰사 이지를 중추원사로 임명하고 그 자리는 임경이 대신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오몽을은 보성군으로 삼고 그 자리는 최용소가 대신하였다. 이문화를 도승지로 임명하였다. 항복한 외인들의 이름을 바꾸고 관직을 주다. 항복한 외인 만호 구육의 이름을 등육으로 바꾸고 설략장군 행중낭장에 임명하였다. 나가오는 이름을 임원으로 바꾸고 설략장군 행낭장에 임명하였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 망사무는 지문으로 바꾸고 설략장군 행별장에 임명하였다. 곤시라는 등곤으로 사문호라는 오문으로 삼보라평은 장보로 오음보는 신호로 망시라는 장망으로 현주는 등연으로 아시라는 표시로 각각 개명하고 모두 산원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8일 을미일 1398년 3월 6일 법석에 쓰는 천을 바꿔치기한 황제중을 정직시키다. 사원부에서 사약 황제중이 지천사에서 열린 천변 기양 법석에 사용될 명건 저포를 훔쳐 질 낮은 천인 추포로 바꿨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죄를 정하자고 하였으나 임금은 단지 직무 정지를 허락하였다. 대사원 이직 등이 겸직이 아닌 검교직을 없애자고 건의하다. 대사원 이직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들이 생각하옵건대 벼슬과 직책을 나누는 것은 임무를 맡겨 공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국 초기이므로 검교 직책을 옛 제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저 시절의 공신, 원로, 소훈관, 전의감 등에서 반드시 겸직할 사람이 아닌 검교들은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여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0일 정유일 1398년 3월 8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1일 무술일 1398년 3월 9일 임금이 광주에 가서 새로 만든 종을 보다. 임금이 광주로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았다. 환자 조순을 부르다. 환관 조순을 불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3일 경자일 1398년 3월 11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간관 박신 등이 다시 황제중에 직접 회수와 처벌을 청하다. 간관 박신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사헌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약 황제중이 천변을 기원하는 법회에서 사용될 명건저포를 몰래 질 낮은 추포로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첩을 회수하고 율에 따라 처벌의 뒷사람의 본보기를 삼자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단지 직무 정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들은 깊이 생각하옵건대 신하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황제중은 본래 천민 출신이었는데 성은을 입어 벼슬이 사품에 이르렀고 그 자체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경고가 나타난 엄숙한 시기인데도 몰래 훔치는 계책을 써서 전하의 성심을 더럽혔으니
아무리 그 이익이 한 필의 천에 불과하더라도 하늘과 임금을 속인 죄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부디 사원부의 건의대로 직첩을 회수하고 율에 따라 처벌하여 뒷사람의 경계로 삼아주시고 본래 신분에 맞는 일을 하게 하여 그 죄를 명백히 징계해 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작은 내시 하나의 죄를 뭐 그리 깊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 유성이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지나가다 유성이 천시 동원에서 나와 서원으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약 2자쯤 되었다. 순영군지 등에게 궁성 공사를 독려하게 하다. 내상 절제사 순영군지와 중추원 부사 이천우 등에게 명하여 갑사들을 거느리고 궁성 공사를 나누어 맡아 독려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5일 이민일 1398년 3월 13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원상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다. 한문 인진사 원상의 딸을 후궁으로 들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6일 계묘일 1398년 3월 14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임금의 초상화를 함주의 준원전에 봉안하다. 예문춘 추관 태학사 성성린을 보내어 임금의 초상화를 함주의 준원전에 봉안하게 하였다. 밤에 지진이 일어나다. 밤에 지진이 일어났다. 간관들이 조순을 다시 부르지 말 것을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조순을 부르시고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오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됨이 간사하고 말재주로는 옳고 그름을 흐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죄를 지은 것은 없더라도 밝은 시대에는 마땅히 물리쳐야 할 인물입니다. 예전에 이미 기만과 도둑질로 전하를 저버렸고 그 죄가 뚜렷했기에 저희가 여러 차례 사원부와 함께 탄핵했으나 전하께서는 시골에 앉지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했는데 1년도 안 되어 다시 불러들이신다니 예전 죄가 징계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또 권세를 부리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릴 것이라 우려됩니다. 물론 전하의 총명하신 판단으로 그 관계를 꿰뚫어 보시겠지만 간악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은 분명한 결함입니다. 부디 이번 명령을 거두시고 예전처럼 내쳐두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시들 중에 명을 전달할 만한 자가 없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7일 갑진일 1398년 3월 15일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서북면 선주 이북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다. 서북면 선주 이북 지역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8일 을사일 1398년 3월 16일 고 서인비에게 바친 제문 장군 연사종을 보내어 고인이 된 사제감 서인비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그 제문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고 은혜를 베푸는 예는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애도의 예를 갖추어 깊은 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대 인비는 근면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일을 잘 맡을 수 있었고 용맹하고 뛰어난 재주로 적도 막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전 내가 궁에 있을 때부터 나를 호위하였고 오랜 세월 성심으로 힘써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종공신의 칭호를 주고 수기하는 자리에도 들게 하였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찌 그 깊은 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부고를 들으니 몹시 슬픕니다. 특별히 장군 연사종을 보내어 관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오니 만약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나의 지극한 애통한 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29일 병오일 1398년 3월 17일 온천 행차를 종묘에 고하다. 종묘 남쪽에 산조성 완료. 임금이 평주의 온천으로 향하게 되어 종묘의 일을 알렸다. 또 종묘 남쪽에 조성 중이던 산이 빨리 완공된 것을 보고 기뻐하여 감독관 이근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원상의 딸을 남자 옷을 입혀 임금의 행차를 따르게 하다. 원상의 딸에게 남자 옷을 입혀 임금의 거가를 따라오게 하였다.
지방 고을의 비용 부담을 금지하다. 사원부에서 각도의 주연들이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도전이 임금의 하사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다. 동북면 도선무순찰사 정도전이 아래와 같은 전문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한 통의 글로 성운의 세심한 말씀을 받았고 하사하신 저고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하여 제 몸에 꼭 맞았습니다. 술까지도 정성껏 담아 보내주시니 그 은혜는 부끄러움과 눈물이 함께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본래 어리석고 배운 것이 없어 자주 시비에 휘말렸고 목숨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덕분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궁중에 계실 때부터 개국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했으나 실로 제주도 부족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번에 명을 받고 설릉에 참배하였고 성의의 터는 남아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아 노동력을 징발하여 밤낮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만에 끝낸 것은 아니지만 열흘 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상의 효심과 깊은 지혜의 결과입니다. 신은 공로도 없으면서 중한 은혜를 입으니 그저 송구할 따름이며 앞으로도 이 은혜를 널리 알리고 성상의 만수무강을 더욱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30일 정밀 1398년 3월 18일 회암사 행차 동북면 제사로 인한 지방 부담 완화 방안 논의. 회암사에 행차하여 왕사 자초를 만났고 풍천에 머물며 도승지 이문화를 불러 말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오몽을이 보고한 배진 문제는 염려는 되나 급한 일은 아니며 회양, 기마, 금성 등 고을은 동북면에서 사계절마다 제사를 올리는 대향으로 인해 사신들의 왕래가 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피폐해졌다는 보고는 매우 안타깝다. 이 대향은 폐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우정승 김사형에게 물어보라. 김사형이 아뢰었다. 이들 고을은 본래 교통로에 있어 오랫동안 부담이 많았습니다. 만약 과도한 지출은 줄이고 소신들과 사절의 왕래도 일부 감축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일 무신일 1398년 3월 19일 소마동에서 김사형 남은과 개국 당시를 회고하며 술자리를 가지다. 소마동에 이르러 거가를 멈추고 우정승 김사형과 의성군 남은과 함께 궁중 시절부터 친분이 깊었던 이야기와 개국을 위해 노력했던 일을 회고하며 술잔을 주고받았고 그 친밀함은 예전과 같았다. 장단에 이르러서는 은교 이조에게 명하여 전 왕조 시중 경복흥의 무덤에 제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날 밤 임금은 꿈속에서 시를 지었고 그 시의 한년은 다음과 같았다. 북소리와 종소리가 울려 퍼지니 사만만세의 근거지가 분명하도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3일 경술일 1398년 3월 21일 궁성 축성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사망자의 가정을 3년간 세금 면제하다. 임금이 궁성을 쌓던 인부들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공사 도중 병들어 죽은 사람이 모두 54명인데 각 지역의 관리에게 명하여 그 가족들에게 쌀과 콩을 나눠주고 그 집은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게 하였다. 이직 등이 환관 조순을 다시 부르지 말자고 상소했으나 임금이 거절하다. 대사원 이직 등이 상소하였다. 환관 조수는 전하께서 현비의 병환으로 기도와 걱정에 잠기셨을 때 은밀히 은그릇, 옷, 말 등을 훔쳐 제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는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 것이니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큰 죄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겨우 목숨만을 건져 시골로 귀양 보낸 것인데 아직 1년도 안 되어 다시 불러들이신다 하니 백성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부르지 말고 그대로 폐하여 두시옵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광은 귀가 어두워 내 말을 잘못 전함으로 조순을 대신 쓰려는 것이다.
조순이 안 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쓸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4일 신해일 1398년 3월 22일 대간의 낭리 수가 많다 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간 소속의 낭리들에게 명하였다. 낭리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령이 너무 많으니 모두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라. 도승지 이문화가 아뢰었다. 대간은 일이 많아 사령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설령 거가를 따라온다 해도 대간은 참여할 일이 없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5일 임자일 1398년 3월 23일 얼음이 얼다 얼음이 얼었다. 허지 전시 등이 인원 줄여서라도 임금을 모시겠다고 아뢰었으나 허락되지 않다. 보궐 허지와 잡단 전시 등이 아뢰었다. 신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령들은 모두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번잡하다고 하신다면 그 수를 줄이더라도 임금을 모시고자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돌려보냈으니 더 말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대간마다 시종이 한 명씩 있었지만 이때 모두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6일 개축일 1398년 3월 24일 얼음이 얼다 얼음이 얼었다. 이문화가 낭리를 모두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꾸지람을 듣다. 도승지 이문화가 다시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행제소에는 대간의 낭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모두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관청에서는 마땅히 폐단을 줄여야 할 것인데 너 자신이 부리는 자가 많으니 어찌 폐단을 없앨 수 있겠는가? 임금의 초상을 계림부에 봉안하다. 판삼사사 설장수를 보내어 임금의 초상화를 계림부에 봉안하게 하였다. 임금은 유사에 머물며 형조 전서 이규령 등에게 업무를 맡겼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7일 갑인일 1398년 3월 25일 조준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강은과 세자부 책을 바꾸려 한 민한인이 탄핵되다. 간관이 예문춘추관 학사 강은과 전 교수관 민한인을 탄핵하였다. 강은은 새로 직책을 받은 뒤 당참하는 날 우정승 김사영이 먼저 부에 나와 있었고 그 뒤에 좌정승 조준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강은은 조준에게 다시 예를 갖추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았다. 이에 조준이 우간의 윤사수에게 강 학사는 왜 이해를 갖추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한편 민한이는 예전에 집에 있던 강목통감이라는 책을 이전 세자에게 바쳤고 그 책은 지금 세자부에 전해져 있었다. 민한이는 환관 강인부에게 부탁해 이 책을 다른 책과 바꾸어 가져가려 하였다. 세자가 그 책과 바꾸려는 다른 책을 정자 우습류 황희에게 보여주었더니 황희는 세자에게 새 책이 옛 책만 못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래서 세자가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을 들은 윤사수와 황희가 동료들과 상의하여 두 사람을 탄핵한 것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9일 병진일 1398년 3월 27일 얼음이 얼다 얼음이 얼었다. 이천우를 보내어 성수축 상황을 점검하게 하다. 중추원 이천우를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에게 보내 관모와 병기를 전하게 하고 또 선주와 평양성의 수축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왕명을 어긴 궁성 감축관 13인을 가두다. 궁성 축조를 감독하던 정이 강회중 등 13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은 도성 축조 도감에 명하여 엽도들을 해산시키고 김주와 김사행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자감 자제를 운반한 뒤에야 엽도들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도감에서는 왕명보다 먼저 엽도들을 해산시켰고 이에 김주 등이 이를 고하여 13인을 가두게 된 것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0일 정사일 1398년 3월 28일 유사에서 궁과 성을 수리하지 않아 이원괭 등을 파면하다. 임금은 유사에서 수창궁과 성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후 이원괭과 부유후 이옥을 파면하였다. 그 대신 중추원사 최유경과 부사 신극공을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1일 무오일 1398년 3월 29일 임금이 금교 남쪽 교회에 이르다. 임금이 금교역 남쪽 교회에 도착하였다. 정의와 강회중에게 태형을 내리고 복직시키다. 정의와 강회중에게 태형을 내리고 다시 관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였다. 영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앙을 찰리사에게 맡기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였다. 알릉과 덕능이 경원부에 있어 사신들이 자주 왕래하니 이로 인해 역참길이 피폐해진다. 그러니 사계절의 재앙은 청해도의 찰리사로 하여금 대신 진행하게 하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3일 경신일 1398년 3월 31일 임금이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이 온천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4일 신유일 1398년 4월 1일 얼음이 얼다. 얼음이 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5일 임술일 1398년 4월 2일 산채를 종묘에 올리다. 사신을 보내어 새로 난 산채를 종묘에 올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7일 갑자일 1398년 4월 4일 제주 충마 별감 김계란이 말을 바치고 김사영에게 하사하다. 제주에서 말 사육을 담당하던 별감 김계란이 좋은 말 8필을 바쳤다. 이에 우정승 김사영에게 말 1필을 하사하였다. 고여충을 충마 별감으로 삼고 제주 만호에게 상을 내리다. 제주 사람 고여충을 충마 별감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제주 만호 김천신에게 비단 2필과 궁중 술 200병을 하사하고 고여충의 어머니에게는 쌀과 콩 30석을 내려주었다. 제주의 말과 소를 세공하게 하다. 제주에 명하여 해마다 바치는 세공마 100필과 소 100두를 조정해 바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19일 병인일 1398년 4월 6일 서북면 도순문사 최영지가 조정에 배할하다. 서북면 도순문사 최영지가 궁궐에 와서 임금께 배할하였다. 광주에서 종을 주조하고 산에 제사를 올리다. 광주에서 새로 주조한 종이 완성되었기에 백악과 목력산에 제사를 지내며 이를 기념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0일 정묘일 1398년 4월 7일 목성이 여기와 적시를 범하다. 목성이 천문의 여기와 적시에 자리를 범하여 26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정도전과 이질안의 복명 남은의 진언 동북면 도선무순찰사 정도전과 도병마사 이질안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이에 임금은 그들에게 안마를 하사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은 도전에게 말했다. 경의 공은 옛날 윤관보다 더 크다. 윤관은 9성을 쌓고 비를 세웠을 뿐이지만 경은 주군과 역참로를 나누고 관리의 명분까지 제도를 정하였으니 삭방도 또한 다른 도와 다름없이 되었다. 공이 작지 않다. 또한 의성군 남은에게 말했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려도 행동에는 이로우니 너희는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러고는 도승지 이문하에게 지시하였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대간에서나 듣게 되지. 나는 성질이 급하니 너는 곁에 있으면서 용기 있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남은이 진언하였다. 전하께서 세자 시절 군권을 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고 저 같은 자도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여러 공신에게 군사를 맡기는 것이 옳았지만 이제 즉위하신 지 오래되었으니 여러 절제사를 없애고 관군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책일 것입니다. 임금은 말했다. 누가 남은이 실속 없는 사람이라 하는가? 이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경계로 삼을 만하다. 사원부가 송결의 품행을 탄핵하다. 사원부가 시사 송결을 탄핵하였다. 송결은 말과 행동이 거칠고 천하며 학식도 없었는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를 시켜 새로 만든 등자를 가져오게 한 뒤 책상 위에 놓고 감찰에게 보여주며 이 등자 어떤가? 라고 말했다.
이에 감찰 조계생이 이 말을 동료들에게 전하고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1일 무진일 1398년 4월 8일 임금이 온천을 떠나 천신사에 이르다. 임금이 온천을 떠나 천신사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2일 기사일 1398년 4월 9일 목촌교에 이르다. 임금이 목촌교에 도착하였다. 제주 충마 점고사 등이 말과 소의 등록 장부를 바치다. 제주에서 말과 소를 점검하는 관직인 충마 점고사 여친과 감찰 바간의 등이 와서 말과 소의 등록 장부를 바쳤는데 등록된 말은 4414필이고 소는 1914두였다. 김선치의 졸기. 전 밀직사 김선치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상주 사람으로 판종부시사를 지낸 김군실의 아들이었다. 고려 왕조에서 벼슬을 시작하여 산원을 거쳐 낭장이 되었고 이모년에는 전라도 도순문사 유탁을 따라 왜구를 막아 수십 명을 처치하였다. 임진년에는 나주 판관으로 재직하며 권세 있는 집안이 진도의 굴리를 강제로 천인으로 만든 사건을 조사하여 그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복귀시켰다. 그 뒤에는 도관, 이분앙중으로 일했으며 전라 양광 양도를 순찰하였다. 신축년에는 장작감으로 서북면 도원수 이함을 따라 홍건적을 막았고 서경에 이르렀을 때 적의 기세가 매우 거셌다. 이때 도원수는 김선치에게 부고를 불태워 적이 식량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김선치는 그렇게 하면 적이 안으로 쳐들어올 우려가 크다. 고 말하였다. 도원수가 꾸짖었지만 곁에 있던 장수 안우가 그 말을 지지하여 결국 따르게 되었다. 그의 겨울적이 송도를 함락하자 선치는 형 김득배를 따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경성을 탈환하였다. 이듬해 위판사가 되었고 이후 밀직부사, 동지밀직, 순경윤으로 차례로 승진하였다. 무오년에는 61세 나이로 낙성군에 봉해졌고 추충보절 찬화공신에 호를 받았다. 임술년에는 고향 상주로 돌아갔고 정축년에 서울에 왔을 때 임금이 그를 늙은이라 여기어 쌀을 하사하고 귀양을 명하였다. 그는 결국 집에서 81세 나이로 생을 마쳤다. 아들로는 김추, 김전, 김균이 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3일 경호일 1398년 4월 10일 좌정승 조준이 유사에서 임금을 맞이하다. 임금이 유사에 이르자 좌정승 조준이 나와 맞이하고 배하라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4일 신밀 1398년 4월 11일 사도 주군을 나누어 성을 수리하게 하다. 4개 도의 각 주군을 유사성과 세 도성에 각각 배속하여 수시로 성을 보수하게 하였다. 경기우도와 풍해도는 유사성에, 경기자도와 충청도는 세 도성에 배속되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5일 임신일 1398년 4월 12일 이제 이하의 죄를 사면하다. 이제 이하의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였다. 임진강에서 제사를 올리던 중 강한 서풍이 불다. 도평위 사사에서 임진강 위에 배에서 임금께 제사를 올리던 중 서풍이 세차게 불어 모래와 티끌이 날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다. 세자와 대신들이 벽제역에서 임금을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6일 계유일 1398년 4월 13일 온천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8일 의뢰일 1398년 4월 15일 궁성을 순시하다. 임금이 궁성을 돌아보며 순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일 1398년 4월 16일 헌사에서 모친상중 길복을 입고 녹을 받은 자들을 탄핵하다. 헌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탄핵하였다. 검교 중추원 부사 민중리 영일 간문 오식 염장관 조이도 사복주부 육진이 그 대상이었다. 민중리는 어머니상을 당하고도 아무런 특별한 명령 없이 길복을 입고 녹봉을 받았으니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벼슬을 박탈하고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평생 등용하지 말아 주시옵고 조이도와 노식은 사사로이 연분을 설치하였다가 경차관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황급히 철거하였으니
이들도 벼슬을 박탈하고 외방에 처하시옵소서. 육지는 전라도에 사명을 띠고 갔다가 역마를 늘려서 탔으니 이 또한 벼슬을 박탈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옵소서. 이에 따라 민중리는 고향에 그대로 두고 조이도와 노식은 곤장을 치고 외방에 귀양 보내게 하였으며 육진은 용서하였다. 처음에 육진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겨울에도 자라는 모란과 아름다운 풀들이 전라도 여러 섬에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게 했는데 육진은 실제로 그것들을 구해와서 바쳤다. 임금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받아들이고 마국간 말을 한필하사하였다. 왕사 자초가 회암사를 떠나 용문사로 가기를 청하다. 왕사 자초가 회암사에서 물러나 용문사로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제주 사람 변우와 강희 등이 말을 바치다. 제주 사람 변우와 강희 등이 좋은 말을 바치니 임금은 각각에게 비단을 하사하였다. 각 도의 기민을 구휼하다. 각 도에 굶주린 백성들이 있어 이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도록 명하였다. 이달에는 가뭄이 들다. 이달에는 가뭄이 들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일 정축일 1398년 4월 17일 정릉에 가다. 임금이 정릉에 다녀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3일 김요일 1398년 4월 19일 목성이 적시성을 범하다. 목성이 적시성을 침범하였다. 궁성 감역관 정희 등 16인을 귀양 보내다. 궁성 감역을 맡았던 정희와 강회중 등 16명을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 경차관이 어량 장부를 만들고 세금을 걷어 유비창에 넣다. 각 도의 경차관이 어량의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걷어 유비창에 보관하였다. 간관 박신 등이 관직 수와 녹과전을 줄일 것을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상소하였다. 전 조선 왕조 말기에 관직이 지나치게 많아 양부의 수가 70명에 이르렀었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한동안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되어 현재 다시 56명까지 늘었습니다. 옛 주나라 제도를 보면 삼공과 육경만으로 천하를 다스렸고 지금 명나라도 6% 정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1000리밖에 안 되면서도 재상의 수가 그 배를 넘고 무리지어 임명되고 무리지어 물러나 명예직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주나라나 명나라 제도를 본받지는 못하더라도 신설된 상위직, 예문춘추관 직책을 폐지하고 한성부에는 윤 하나만 두고 나머지 작은 직책은 폐지하거나 통합시켜 유사에게 맡겨 시행하게 하소서. 또한 충신 한 사람에게 많은 녹봉을 주는 것이 선비를 장려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에는 더 좋은 계책입니다. 전하께서 녹봉이 부족하다 하여 호조와 급전사의 명예 녹과전을 늘린 것은 후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 도의 토지 중 이미 정해진 과전 외에 군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10만 결도 안 되는데 그나마도 방치되거나 손실이 생겨 조세 수입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녹과로 정한다면 비축도 부족하고 해마다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질 것입니다. 만약 국경의 위기가 닥친다면 무엇으로 대비하겠습니까? 더구나 원래 정한 녹과의 세금조차도 수송이 어려워 뒤처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늘리면 백성의 힘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3사로 하여금 원래 정해진 액수를 검토해 녹과를 적절히 줄이고 군자전에 더 정하지 마라 저축을 대비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게 하소서. 임금이 말했다. 양부에서 논의하여 줄이도록 하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일 1398년 4월 20일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만든 종을 보고 1300명 군사로 서울로 운반하다. 임금이 광주로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고 종 제작을 책임졌던 권중화에게 안장과 말을 하사하였다. 또한 좌우도에서 군사 1300명을 동원하여 이 종을 시내 누각 아래까지 운반해 두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종을 만들라고 명하고 이어 시내 누각을 짓게 하며 권중화와 이엄을 제조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엄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독단적이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가 주저한 종은 3번이나 실패하였다. 이에 임금은 권중화에게만 맡기니 그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술을 잘 활용해 한 번의 주조에 성공하였다. 임금은 이를 기쁘게 여겨 상을 내린 것이었다.